장원재의 노노와 스포츠입니다.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남자부 우승의 여운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세 경기 내내 보여줬던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매우 창의적이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물론 두 번째 경기 일본전은 일본이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각만큼 재미있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저희를 흥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첫 경기 중국전 2대0 완승한 경기, 그리고 0대0으로 비겼지만 슈팅수 25대4로 북한을 압도했던 마지막 경기는 그야말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전의 경우 슈팅수는 25대4였습니다. 매 경기 어쩌다 한 번쯤은, 서너 경기쯤에 한 번쯤은 저건 틀림없는 골이다 하는 것을 골키퍼가 막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북한의 골키퍼 리명국 선수가 적어도 제가 수십 년 축구팬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한 골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적어도 3개는 막아냈습니다. 전반에 이재성 선수의 슛이 그렇고요. 후반 중반에 연이어 몰아치기를 했던 장면이 그렇고, 그리고 경기 종료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김신욱 선수의 절묘한 힐킥, 뒤축으로 가마차기 하듯이 때린 이 힐킥 슛은 정말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어시스트를 했던 한국 선수들도 확실한 골이라고 생각하고 두 손을 번쩍 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을 정도였죠. 네티즌들은 21세기 최고의 골키퍼인 이탈리아의 부폰 선수에 빗대서 리명국 선수를 북한의 부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기가 창의적이냐? 월드컵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번 월드컵이 끝나면 FIFA가 발행하는 일종의 기술 보고서인데요. 그 기술 보고서에 보면 공격으로 전환하고 나서 보통 3.1회에서 3.2회 정도 창의적인 패스가 이어져야만 찬스가 마련되더라, 찬스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unexpecting play,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대1 패스라든가 논스톱 패스라든가 단독 돌파라든가, 그리고 뭐 힐킥 패스라든가, 또 미스플레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더미 플레이입니다. 미스플레이는 이제 한국식 영어고요. 더미 플레이, 그러니까 공을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몸짓만으로 관여를 해서, 플레이에 관여를 해서 수비를 따돌리고 우리 편 다른 선수에게, 다른 공격수에게 공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unexpecting 플레이 중에는 예를 들어 공중 로빙볼인데 뒤통수에 맞고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것이 우연히 우리 편 공격수에게 연결됐다, 이런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연결이 3.1회에서 3.2회는 이어져야 찬스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팀의 키플레이어 이재성 선수를 발견한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통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패스를 수시로 찔러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지금 현재는 이청용 선수와 기성용 선수 두 사람뿐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창의적 지수가 좀 높은 선수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그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성 선수가 2, 3년 안에 유럽 무대에 진출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북 모터즈 이재성 선수의 플레이에 흠뻑 반했다. 이재성 선수가 보여준 그 팬들과 상대 수비수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창의적 플레이에 흠뻑 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대 북한의 경기는 골만 빼고 축구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다소 약간의 과장 섞인 상찬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역시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절대로 과장이 아니고 골만 빼고 축구의 모든 것,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 이 대목에서 얘기를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20여 년 지도자 생활을 하는 동안 이번이 첫 우승컵의 입맞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슈틸리케 감독은 과거에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 감독을 할 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앞두고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20대 아들을 병으로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그윽해졌다. 아주 진심이 우러나오는 게 모두에게 느껴질 정도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선수들과 함께 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독려했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양복을 입은 감독이 벤치에 앉아 있지 않고 비를 흠뻑 맞으면서 머리카락도 젖고 의복도 다 젖을 정도로 흠뻑 자신을 말하자면 선수들과 같은 상태의 내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 저 사람의 믿음에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에 본인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선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본인은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출전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나섰습니다. 또 하나, 한일전의 상징성의 압박감, 이걸 털어버리고 우승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기가 열렸던 중국 우한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더운 곳이어서 체력 소모가 심했다고 하더군요. 일본전의 경우는 첫 경기 중국전에서 뛰었던 선수 가운데 8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 뛴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세 번째 북한전에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략적인 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1승 2무로 우승을 했습니다만 한국 대 북한 경기 다음에 벌어졌던 경기, 그러니까 중국 대 일본전에서 중국이 일본을 이겼다면 2승 1패의 중국이 우승하고 1승 2무의 한국이 준우승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1대1로 비겨서 한국이 우승을 한 거죠. 1승 1무 1패로 중국과 북한이 이제 승점 4점, 그리고 일본은 2무 1패로 승점 2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북한과의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 우승을 할 수도 있고 우승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늘 선수들에게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 예선 세 번째 경기 쿠웨이트전,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전 세계 기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번 대회 우승 후보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우리는 우승 후보에 걸맞는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수들을 굉장히 자극을 했죠. 연장전까지 가서, 그러니까 후반전 종료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 종료 직전에 결국은 한 골을 더 먹어서 우리는 호주에게 2대1로 패해서 준우승했습니다. 그때 슈틸리케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수의 책임이 아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만약 오늘 패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감독인 나이지 선수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막판에 김진수 선수가 약간 실수를 해서 공을 뺏겼고 그것이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팬들이 김진수 선수에게 분노의 화살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김진수 선수는 대회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를 전 시간 동안 뛰었던 그런 선수다. 저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김진수 선수를 비난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경기의 진책은 오롯이 나 슈틸리케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노 위령공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군자는 구적이요 소인은 구저인이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군자는
모든 책임의 소재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소위는 모든 책임의 소재를 남에게서 찾는다. 수많은 감독들이 왜 졌느냐고 물어보면 선수 탓을 하고 잔디 탓을 하고 시차 탓을 하고 심판 탓을 하고 관중의 매너 탓을 하고 이런 경우를 무수히 봐왔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훌륭한 인품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곧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번 대회에 활약했던 K리거들은 유로파가 복귀한다고 해도 슈틸리케 감독의 신임이 계속되는 한 월드컵 예선에 뛸 수도 있고 나아가 월드컵 본선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마음속에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수들의 팀워크,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그리고 희생적인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좀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려는 희생적인 플레이로 나타났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경기 중국에게 2대0으로 이겼을 때 득점자가 김승대 선수와 이종호 선수였습니다. 수비를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라인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포항의 아들 김승대, 전남 드래곤즈 광량의 룬이라고 불리는 터프하고 저돌적인 스타일의 이종호, 이 두 사람이 그날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공격수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틸리케 감독의 믿음에 이 두 선수는 득점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월드컵 예선뿐 아니라 2018년 본선에서도 대한민국이 크게 사고 한번 칠 것 같습니다. 2002년 성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던 해외에서 열리는 월드컵 8강고지 한 번은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그렇게 허황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 섞인 통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4년 주기로 좋은 성적, 나쁜 성적을 반복했습니다. 86년 1무 2패로 탈락했지만 아르헨티나에게 3대1로 지고 이탈리아에게는 3대2로 졌고 불가리아와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생각보다 성적 좋았습니다. 90년 이탈리 월드컵 3패로 탈락했습니다. 94년 미국 월드컵 2부 1패 16강에서 가장 아깝게 탈락한 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차범근 감독이 중간에서 경질될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패했죠. 2002년 월드컵 아시다시피 4강에 진출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첫 경기 토고를 이겼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비겼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스위스에게 지면서 16강 탈락을 했습니다. 2010년, 2006년의 아쉬움을 달래고 최초로 원정 16강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알제리와 벨기에에게 패하고 러시아와 비기면서 아쉽게도 생각보다는 좀 무기력한 경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년 주기설 2018년에 창조적으로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태극전사 화이팅! 슈틸리케 감독에게도 언제까지나 행운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